국내 유명 정수기 업체죠. 코웨이의 얼음 정수기에서 중금속이 검출이 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수기의 핵심 부품 도금이 벗겨져서 니켈 성분이 나왔다고 하는 건데요. 그동안 기업 측에서 이 문제를 알면서도 1년 동안 숨겼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더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유해 화학물질 문제가 불거져서 소비자들의 마음은 불편하기만 한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니켈은 호흡기로 흡수가 되면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은 해당 기업 측은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검출된 니켈의 양이 적고 해외 기준을 적용해 본 결과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밝힌 건데요. 해당 물질의 인체 무해성 여부와 신속한 처리가 우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전에 소비자들께 바로 알려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국내에는 니켈의 섭취 기준이 없고요. 독성 중금속인 만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해당 기업의 사과 그리고 해명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새거로 교체를 해준다 그래서 고맙게 생각해. 왜 선뜻 이걸 새거로 교체를 해준다고 하지? 우리가 왜 대상이 됐을까? 그러니까 건강한 아이들은 반응이 없고 안 좋은 아이한테 더 안 좋은 걸 먹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엄마로서 자책이 되는 거죠. 우리 집은 그러면 대체해주겠다 어쩌겠다 그런 저는 한 번도 없고 오늘 처음이에요. 알고도 모른 척 했다는 건 진짜 나쁜 거죠. 우리 소비자들이 유해 물질의 위험성을 각성하게 된 것은 이른바 옥시 사태로 불리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공식 사망자만 146명에 이르는데요. 하지만 관련 환경단체에 따르면 최근 피해 신고만 3,000명, 그리고 사망자도 700명으로 급증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옥시 측은 1, 2등급 환자와 유가족에게 최대 3억 5천만 원, 영유아 어린이에게는 10억 원의 위자료 확대 배상안을 최근에 내놓았는데요. 피해자 가족 측은 3, 4등급은 제외된 배상이라면서 여전히 불쾌하다는 반응입니다. 지금 1, 2단계만 이렇게 지금 해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큰 틀에서 보면 피해자들이나 대한민국 소비자들은 지금 우롱하고 조롱하는 어떤 이런 흐름으로도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런 가운데 여야 3당은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투기 구성에 합의를 해놨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잃은 분들, 또 숨이 차서 뛰어놀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자율신경에 이상이 와서 외출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피해가 있는데도 피해자 판정을 못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또 이분들 이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자신이 이게 이상이 있는데 이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줄도 모르고 계실 겁니다. 네. 그래서 먼저 피해자 전수조사를 하고 네. 그 뒤에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이제 물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그 피해자 구제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미세먼지가 아주 극성을 부리면서 공기청정기가 많이 팔렸습니다. 그런데 공기청정기에 들어간 3M 제품의 필터에서도 독성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OIT, 옥틸 이소시아 졸리논이라고 불리는 이 성분은 접착제나 페인트에 들어가서 곰팡이를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인데요. 환경부는 지난 2014년 OIT를 유독 물질로 지정했습니다. 기업 측은 환경부 기준치 1% 이내이고 필터에 코팅된 상태라 공기 중으로 방출될 가능성은 극히 적다면서 유해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앞 유리를 닦는 데 쓰는 워셔액마저도 유해물질 대상에 올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워셔액의 90%가 메탄올이고 와이퍼로 워셔액을 닦으면 메탄올이 실내에 유입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메탄올은 소주잔 정도만 마셔도 실명을 하고요.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독성 물질입니다. 독일과 일부 유럽 국가들은 이 위험성을 알고 에탄올만 워셔액에 쓰도록 허용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는 별다른 규제가 없고 원가가 싸다는 이유로
대부분 메탄올이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실생활용품에서 잇따라 화학 유해 물질이 검출이 되면서 소비자들은 갈수록 더 큰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는 특정 유해 물질과 관련된 기준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미국 식품의약국, 그러니까 FDA 등의 기준을 따르는 사례가 많은 실정인데요. 정부도 뒤늦게 부랴부랴 유해성 기준 마련을 위해서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에 나섰지만은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요청을 해도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이게 그 자료 요청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영업비밀이잖아요. 그렇죠. 케미칼이 몇십 시가 단데 그 제품의 유해성 여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기업들일 겁니다. 앞서 보신 몇몇 사례에도 기업들은 이미 유해 화학물질 검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은 쉬쉬했던 게 문제가 됐었죠. 기업들이 눈앞의 이익에만 집착을 하지 말고 사회적인 책임 또한 질 줄 아는 그런 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것이 멀리 보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그 기업에도 이익일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